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아빠로부터의 정신적, 신체적인 폭력을 참고 살아온 엄마가 자식들로 인해 용기를 내 이혼을 했다는데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개무시하는 남편과 시모의 주둥이를 뭉개버렸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엄마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봐온 엄마는 늘 긴장하고 계셨고 아빠의 한마디에 바들바들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다 보니 저희 자매도 아빠의 한마디에 긴장하기 일쑤였고 큰 소리가 나면 방에서 둘이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곤 했었지요. 아빠는 엄마와 우리들 위해 군림하려 했고 자신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물건을 부수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들에게는 손찌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일을 했기에 매일 아침 바삐 우리들에게 밥을 주고 밥 먹는 우리 자매의 머리를 빠르게 묶어주고는 출근을 하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을 다녀와도 집은 늘 비어 있었고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면 엄마는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든 저녁 찬거리들을 주섬주섬 들고는 집에 오셔서 바삐 저녁을 하곤 하셨지요. 엄마는 저희 딸들에게 참 자상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과의 일들을 물으시고 늘 다정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만 오면 우리 셋은 아빠가 잠이 들 때까지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가 무섭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도 집에선 항상 큰 소리를 내기만 했고 엄마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대학까지의 거리가 멀었지만 하루의 긴 이동 시간을 감수하며 집에서 통학한 이유는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마저 엄마 곁에 없으면 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났고 엄마가 기댈 곳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와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을 보며 대체 누구의 신발이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더군요. 엄마가 신은 지 3년 된 신발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니 아빠는 아니라고, 처음 보는 신발이라고, 남자 신발이라며 한바탕 또 난리를 칩니다. 우리 세 모녀는 잔뜩 긴장하여 아빠가 잠들기만을 바랐고 아빠가 잠들고 나자 엄마에게 아빠와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자신이 결혼할 때 애비 없는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라고 할머니에게 참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었다고 저희가 혹여라도 시집가 엄마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된다며 저희가 결혼하면 그때 이혼하시겠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그런 집안이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게 엄마의 소원이라며 딸 둘 모두 결혼시켜놓고 그때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 둘은 모두 결혼을 하였고 동생이 시집가고 난 이후 엄마에게 그만 아빠와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빠의 폭언과 폭력을 고스란히 버텨내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결혼한 딸들이 가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엄마 걱정하느라 마음 쓸까 우리에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엄마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무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저 아빠에게 입 다물고 살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 제 뱃속에 있는 손주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엄마의 그런 생각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세상에 좋은 할아버지들 참 많으시지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절대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지 않고 그저 아빠, 할아버지라는 명칭에만 연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불행한 엄마를 바라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간 또 날 위해, 동생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사는 엄마를 보기 너무 힘들었다고. 자식에게도 따뜻하지 않고 입이 거칠었던 아빠가 손주들에게라고 다르겠냐고. 하다못해 평생 달고 산 욕은 손주들에게 말 끝이라도 할 것이라고.
내 자식들에게 그런 할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의 불행이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니 늘 엄마에게 괜히 미안했고, 우리가 모두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한다고 해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인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손주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니 다들 괜찮다는데도 자식들을 위해 이리 산다는 엄마를 더는 보고 있기 힘들어 내가 엄마를 더는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엄마는 한동안 생각에 빠지시더니 그 생각까진 못했다고, 그저 자식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할아버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라면 어땠을까? 내가 손주라면 어떨까 생각하니 이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후 엄마는 아빠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빠는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지금처럼 평생 사는 것이지 밖에 남자가 생겼냐면 난리를 쳤습니다. 아빠가 글이 나올 것 같아 엄마가 아빠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날, 저희 부부와 동생 부부가 함께 가 있었고, 아빠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기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선 찍소리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니면서 왜 엄마랑 우리한테만 이러는데? 집에서 군림하면 속이 시원해? 가족들 잡으면 기분 좋아? 난 평생이 우울했어. 집이 싫었어. 아빠는 더더욱 싫었어. 그런데 이런 아빠를 우리 애들에게 할아버지로 보여주긴 더더욱 싫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혼하랬어. 엄마가 이혼하고 싶은데 또 자식들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길래 내가 나서서 이혼하랬어. 뭐라고 할 거면 나한테 해. 왜 착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아빠가 그때 엄마한테 나쁜 짓만 하지 않았으면 착한 우리 엄마가, 예쁜 우리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겠어? 언감생심 아빠가 우리 엄마랑 결혼이나 할 수 있었겠어? 평생 아빠에게 큰소리 내지 않던 제가 막 쏘아대자 아빠는 당황하셨고, 엄마에게도 엄마, 난 모르겠어. 난 아빠한테 할 말 다 했어.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든 말든 난 우리 애들에게 아빠가 할아버지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아빠한테 우리 애들 보여줄 생각도 없어. 엄마가 어떻게 할진 알아서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도 엄마가 결정 못 내리면 그건 엄마 팔자이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한숨 고르더니 아빠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빠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희 남편과 제부의 도움으로 우리 세 모녀는 집을 빠져나왔고, 얼마 후 이혼장을 접수하여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혼하고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는 기존에 있던 동네에 있겠다고 했지만 혹여라도 아빠가 술 먹고 엄마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우리 동네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도 적극 찬성하였지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온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반찬도 종종 만들어다 주고 아이도 봐주셨습니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싶다고 하더군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남편 눈치 안 보고 사니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태 눈치 보고 기죽고 살아온 걸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자식들 덕에 이제라도 이렇게 살게 되어 기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희 딸들에게 더욱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를 위한 삶을 사시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셔서인지 방법을 모르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저 딸들을 챙기고 사위들을 챙기고 손주들을 챙기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문화센터에 다니며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인생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돈 걱정을 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리 돈을 쓰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1원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이기에 때마다 동생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 옷도 사드리고 맛집에도 모시고 가고 가족여행에도 모시고 다니며 그렇게라도 인생의 재미를 알게 해드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주시는 게 더 많았기에 우리의 능력 안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드렸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시댁 식구들과는 여행도 다니고 시부모님 생신 때면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용돈도 매월 보내드리고 있었기에 이제라도 엄마를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큰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0만 원씩 엄마 용돈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 라고 했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아 당장에는 그 정도밖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우리의 가게 경제에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정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 장모님을 언제까지 챙겨야 해? 우리 벌이 뻔한데 용돈까지 드리자고? 지금 우리 옆에 와서 사시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솔직히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네. 혹시 내가 잘못된 말을 했나? 그걸 몰라서 물어? 장모님 이혼할 때도 내가 갔었잖아. 장인 어른이 혹시라도 손찌검 하실까봐. 솔직히 그런 꼴을 사위한테 보였으면 나 같으면 사위 보기 창피해서 딸 옆에 와서 못 산다. 그런데 장모님은 우리 옆에 와서 사시더라고. 그때 알아봤다. 진짜 눈치 없는 분이라는 거.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여기 안 온다고 했었어. 그런데 내가 오라고 했어. 왜? 내가 자식이니까. 딸이니까. 혼자 된 엄마 평생 상처받으며 산 엄마가 혼자 된 자유로움에 기뻐하시는 건 좋지만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까 걱정돼서 내가 오시라고 했어. 뭐 잘못됐어? 엄마가 우리 옆에 와서 불편한 거 있어? 뭐 피해준 거 있어? 톡하면 반찬 했다고 갖다 주시고 우리 주말에 편히 쉬라고 애도 봐주시잖아. 내가 괜찮다고 해도 그리 해주셔서 당신도 엄마 반찬 잘 먹고 편히 쉬어놓고 뭐라고? 시댁은 결혼하면서부터 매월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잖아. 우리 엄마도 그때부터 보내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돈 들여봐야 아빠가 술 먹는데 다 쓸 것 같아서 안 드린 거야. 이제 혼자 되셨으니 30만 원 드리겠다는데 왜 그걸로 이러는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드리는 거야. 누가 당신 보고 드리래? 그래도 지출에 관한 건 같이 공유하기로 했으니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고. 진짜 당신한테 실망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 어찌 살아왔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든 걸 다 알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야, 너도 장모님이랑 똑같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똑같다는 건데? 사람 살살 성질나게 하고 화 돋구는 거 말이야. 그러다 너도 장모님처럼 막고 사는 수가 있어? 남편의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니 그렇잖아. 장인 어른이 조금 과한 건 있었지만 괜히 그러셨겠어? 장모님이 맞을 짓을 하니 장인 어른이 때린 거 아니겠어? 당신도 점점 장모님 닮아가나 보다. 내 속을 긁는 거 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잘못을 해서 맞았고 아빠 속을 긁으니 평생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다는 거고. 아, 정말 그러다가 때리겠다? 내가 미쳤니? 그러고 살게. 난 엄마랑 달라. 엄마가 평생 살아온 인생을 알기에 난 그렇게 살지 않아. 이미 당신의 그 주둥이 때문에 당신이랑 더는 살 마음이 없지만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었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말에 남편이 그래? 너 진짜 미쳤구나? 라고 하더니 제 뺨을 한 대 칩니다. 정말 어이없더군요. 이 남자의 끝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이혼을 하고 우리 집을 더 우습게 보고 절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와는 다르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울까요? 전 엄마와 같이 살지 않을 것이기에 그 길로 병원으로 가 진단서를 끊고 맞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제 짐을 챙겨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신이 그냥 참고 아빠랑 살 걸 이혼을 해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엄마밖에 없다고 해도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 그런 생각 마요. 만약 엄마가 이혼한 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면 동생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걔들은 더 잘 살잖아. 엄마를 더 잘 챙기잖아.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부처럼 장모에게도 따스하게 대할 수 있는 사위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는 눈이 낮아 결국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죄송해요. 그런데 난 우리 애들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애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 결정한 곳이니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정말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변했기 때문이지. 저희 말에도 엄마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제가 대놓고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말들을 늘어놓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혼을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날 때리지 않았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뺨 한 대 때린 것으로 무슨 이혼이냐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웃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코웃음 치는 남편에게 지금 얼마든지 웃어두라고 했습니다. 이후 전 모든 짐을 챙겨 엄마 집으로 들어갔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었습니다. 이전에 발급해 두었던 진단서와 사진, 그리고 이후 남편과 통화하며 사건의 그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들을 녹음해둔 녹음본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남편이 이혼은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소송을 하여 재산 분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도 남편과 같은 동네에는 있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재산 분할받은 돈과 적지만 이혼 위자료, 그리고 엄마 집 한 돈을 합쳐 기존에 살던 곳과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 엄마는 결국엔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남편이 있다고 해서 꼭 다 행복하게만 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 동생은 제부에게 사랑을 받으며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녀에겐 큰 위로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녀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 계시며 저희 아이들을 봐주십니다. 저는 그 사이 자격증을 따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며 엄마와 딸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 결정되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 제게 제 어미 팔자 닮아가려는 것이냐고,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거 뺨 맞은 게 대수냐고,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 아니겠냐고 했었지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니 평생 후회하며 살아보라고, 딸년 필요 없으니 손녀들은, 그러니까 제 딸들은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코로나로 하던 사업이 망해서 폐인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럴 때 안정적인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다 용서할 테니 이제라도 다시 합치라는 거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주접 좀 그만 떨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자신이 많이 아프다고 얘기해달래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아주 두 모자가 쇼를 하네 쇼를 해. 전화번호 바꾸셨어요? 이 번호도 차단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뭐 이게 스토킹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뱉어버렸어요. 그만큼 싫다는 뜻이니까요. 그땐 인간이랑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을 위해서라도 자꾸 지난 기억들을 생각하지 않고 벌써 일흔이 된 엄마와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들과 알콩달콩 행복한 추억을 쌓기 위해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